네, 안녕하세요. 앤디의 부동산 랩 앤디입니다. 예, 5월 가정의 달, 다들 즐거운 시간들 보내고 계신가요? 예, 직장인의 입장에서는 5월 달, 예, 빨간 날이 많아서 좋긴 하죠. 예, 어린이날도 있고, 그다음에 어버이날도 있고, 예, 어버이날은 사실, 불행하게 빨간 날은 아닙니다. 외국에서는 빨간 날이라서 쉬는 나라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5월 22일 부처님 오신 날. 예, 앞에가 5월 21일이 월요일인데 샌드위치 데이로 휴가를 내면 어, 토, 일, 월, 화 4일을 쉴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뭐 어, 약간 좀 그 리프레시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 여행도 가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이렇게 5월달 뭐 마냥 놀 수만은 없죠. 예. 그 가정 경제를 책임지시는 분들은 5월달 예, 중요한 달이죠. 예,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중요한 달이기도 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예, 가정 경제를 이제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내야 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세청에서 또 어김없이 올해에도 세금을 내라고 날라왔더라고요. 예, 올해는 이제 좀 더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그 세무사 통해서 이제 신고를 했었는데, 올해는 한번 제가 직접, 예, 세금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볼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직접, 신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또 뭐, 그 회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복식 기장, 이런 것도 해야 되죠. 예. 그래서 뭐 쉽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 도전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세금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말을 좋아하거든요. 뭐 많이 이제 동양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나는 매일같이 배우고 발전한다. 예, 개인적인 모토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고수분도 요런 말들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이제 그분은 이제 이런 표현으로 이제 쓰시는데, 일신우 일신. 예. 매일같이, 뭐 일치월장하고 조금 다른데 개념이. 일신우 일신. 매일같이 이제 조금씩, 새롭게, 배우고 발전한다라는 거죠. 예, 뭐 서두가 좀 길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예,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나름 좀 더 배우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지인분뿐 아니라 예, 유튜브 구독하시는 제 주변에서도 지식산업센터에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사실 저는 뭐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좀 했습니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뭐 나름의 생각도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같이 공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 뭐 오늘 동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면 뭐 여느 때와 같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응원의 댓글도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선 지식산업센터가 어떠한 건지 좀 그 정의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의가 어떠한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라. 예, 지식산업센터 좀 아시나요? 예, 뭐 잘 모르시겠죠. 잘 모르면 사실 투자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지식산업센터에 투자를 하게 되었는가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이전에도 뭐 간략하게 설명은 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2003년도에 예, 그 일산의 모델하우스 구경을 갔다가 예, 아파트죠. 아파트 모델하우스 구경을 갔다가 그때 이제 섹션 오피스 그 하우스도 그때 2층에 있더라고요. 예, 그 모델하우스의 2층에 그 오피스 분양하는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예. 그쪽에 좀
왠지 모르게 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보러 갔다가 우연치 않게 그 섹션 오피스 분양을 하게 됐던 그런 계기로 인해서 이쪽에 이제 발을 첫 투자를 하게 된 거죠, 사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투자를 했었던 이유는 뭐 이제 뭐 키 바잉 팩터라고 하죠. 예, 그때 저는 이제 일단은 교통을 먼저 갔습니다. 교통. 예, 그 백석역이랑 가깝기 때문에 뭐 나름 뭐 5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입지를 저는 중요시했었고, 그다음에 그쪽 백석역 주변에 그러한 그 오피스 공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단순하게 투자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분양가가 한 1억 8,800 정도 됐었는데 어 2003년이죠. 2003년도 1억 8,800 정도에 투자를 했었고, 그거는 이제 이러한 그 업체에다가 이제 임대를 주게 됐죠. 처음에는 사실 공실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공실이 있었는데, 한번 이제 임대를 주게 되니까 이후에는 공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따박따박, 월세를, 받게 됐죠. 예, 그래서, 뭐, 와이프 입장에서 사실 그걸 좋아라 했었습니다. 뭐, 그래서 2016년도 즈음까지는 이제 뭐 월 한 150 정도까지 예, 그 월세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한 그 50평 정도 됐었던 규모였거든요. 그러니까 1억 8,800 정도의 분양을 받았는데 그거를 2016년도에 2억 8천에 정리를 했습니다. 예. 그 정리한 이유는 제가 이제 동탄에 살기 때문에 그 동탄 이신도시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 예. 이제 분양을 막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연치 않게 이제 사실 동탄 이신도시에 투자를 하고 싶었는데, 아파트는 그때 당시에 이제 못 들어갔었고, 이제 투자 자금이 좀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투자 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지식산업센터에 제가 그때 동탄 이신도시에 투자를 하게 된 거죠. 예, 뭐, 지금 말이 좀 샜는데, 일단, 지식산업센터는, 오피스랑 사실 비슷합니다. 예. 그, 그러니까 오피스랑 비슷한데, 오피스는 일반 그 섹션 오피스, 그 상업용 부동산이죠. 거기에는 뭐 다양한 업종들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 지식산업센터는 사실 아파트형, 이제 구 아파트형 공장인데, 이전에는 이제, 어, 제조업들, 제조업체들이 많이 들어왔었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지금, 구로에 가산 디지털밸리, 예, 그 다음에 또 뭐 안양에도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 서울 같은 영등포, 그 다음에 최근에 예, 문정동, 그쪽에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짓는데, 여기에는 이제 기존에는 제조업이 많이 있었는데, 제조업이 이제 많이 들어왔던 데는 이제 그 구로죠, 구로. 구로 같은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지정하는 특정 업체만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그 실질적으로 임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는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업체만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런 까다로운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그 산업단지 이외의 지역은 어, 사실 뭐 임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국가산업단지, 그다음에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투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잘 아십시오. 예. 그래서 어, 왜냐하면 그런 지역은 이제 그 정부가 그 정책적으로 이러한 그 특정 업체들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세금적인 베네핏도 많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 일반인들은 투자를 할 수가 없고요. 근데 이제 그런 산업단지 이외에 다른 지역 지식산업센터에는 여기 이제 뭐 제조업 이외에 뭐 다른 지식기반 산업, 정보통신 산업, 벤처기업, 그 다음에 어, 이런 뭐 이런 업체들이 들어와야 되고요. 또 이제 이러한 그
사무실만 들어오면 좀 그렇죠. 그런 이제 그 지원 시설들, 뭐 은행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기숙사라든지, 그다음에 매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편의점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지식산업센터는 어, 뭐 산업단지 이외의 다른 지역도 특정 업체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사실. 아무 업체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그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어, 이제 세입자를 받을 때 이제 입주를 할 기업들을 보면 거기 이제 업태, 업종 그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업태와 업종이 잘 맞는지 예,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좀 디테일한 부분이고. 자, 지식산업센터 그러면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예, 좋은 점. 일단은 실입주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각종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예, 취득세 같은 경우 50% 감면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에 37.5%까지. 요거는 이제 2016년도, 19년도까지 입주하는 기업들 대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투자를 해서 임대를 주시는 분은 요런 그 세금 혜택은 없습니다. 재산세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재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일단은 취득세 부분은 실제 들어오시는 업체들은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공통적인 또 이제 그 좋은 점은 일단은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뭐 그 오피스텔이나 토지나 아파트 대비 일단은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 어, 뭐 90%까지 대출을 받는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7, 80%까지는 쉽게 대출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뭐 7, 80% 수준까지 대출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요. 여기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은 1금융기관에서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은행이나 기업은행, 그 다음에 KB하나은행 이러한 그 메이저 은행에서 저리로 이렇게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가 아무래도 이러한 그 소규모 기업들, 벤처 기업들을 이제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어, 낮은 금리에 대출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고요. 예, 다음으로 다른 이제 수익형 부동산 대비 예, 그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이 이제 상가하고 오피스텔이 있는데 상가하고 오피스텔 투자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분양가도 많이 비싸졌는데 그거 대비 사실 지식사업센터 같은 경우에 분양가가 좀 저렴해 보입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는 그 이게 이제 지식사업센터가 이제 잘 팔리다 보니까 분양가도 좀 많이 오른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분양을 받았을 때는 그 500만 원 중반대 전후로 해서 분양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동탄에 지금 분양하는 것들을 보니까 한 뭐 600만 원 전후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뭐 땅값도 비싸지고 그다음에 이런 그 건물을 짓는데 이런 그 재료들이 비싸지기 때문이죠. 예. 그 인플레이션 효과기 때문에 사실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거기에다가 또 이제 마진도 얹고 하니까 어, 부동산은 그래서 지금 오늘이 제일 싸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부동산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싸집니다. 예. 이거는 이제 뭐 분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뭐 일반적으로 기분양된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한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그 현물,
현물의 가치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여하튼 간에 현 시점에서는 일단은 그 수익형 부동산, 뭐 오피스텔이나 상가 대비 일단 지식산업센터는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좋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제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그 법인 기업에 임대를 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제 우량 기업을 제가 이제 만약에 임대를 했었을 경우에 오랜 기간 공실 없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큰 장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은퇴를 하신 분들이나 이런 그 월 임대 수익에 좀 더 이제 포커싱을 맞추시는 이제 투자자들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지식산업센터 투자도 나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에 일찍 눈을 뜨신 분들은 좀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경쟁률도 많이 높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음, 이게 이게 그 지식산업센터가 본격적으로 이제 트렌드화 된 거죠.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게 2014년도부터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일부 아시는 분들만 투자를 해 왔었었는데, 근데 2014년부터는 그 일반인들에게 대해서도 이게 많이 알려져 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입지가 좋은 지역, 특히 이제 교통이나 이제 좀 그 공급이 많지가 않은 지역들에 대해서는 이런 오히려 이제 청약하는 시점에 굉장히 많이 몰려서 그러니까 실제 분양도 하기 전에 마감이 되는 그런 과열 현상도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도 입지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 잘 보시고 투자를 할 만한 곳이 있는지 예 그런 것들은 좀 따져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으로 사실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제 보통 이제 임대 수익만 바라보고 시세 차익은 사실 보너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마음 편한데요. 근데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 뭐 일단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아파트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시세 차익을 어느 정도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예, 그러면 이렇게 좋은 점만 있냐? 그렇지가 않죠. 예, 뭐 어느 거나 어느 부동산 상품이건 간에 그 다음에 뭐 장단점이 있는데 사실 단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요거 이제 지식산업센터는 장점이 많은 상품이죠. 장점이 많긴 한데 일단은 최근에 있어서는 좀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공급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두 번째 과잉 공급 및 고분양가를 써놨는데요. 예, 동탄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공급이 굉장히 많죠. 근데 사실 이 공급이 적절한지 아니면 과잉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동탄 이신도시에 뭐 이런 지산업센터뿐만 아니라 아파트도 굉장히 공급이 많다라고 했죠. 일시에 많이 몰리고 있죠. 2017년도, 2018년도.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뭐 한동안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 이제 동탄 이신도시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거죠. 그 가치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속속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사실 지식산업센터도 사실 동일한 그런 현상인데요. 지금 현재 공급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그 공급 물량이 언제쯤 소화가 될 수 있을지 사실 그게 관전 포인트거든요.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 좀 생각을 하시고 내가 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언제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어느 입지에 어느 물건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지식사업센터 지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지산이 이제 잘 팔리다 보니까 이제 뭐 그 분양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으라고 좀 어느 정도 이제 뭐 고분양가 이슈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그럼 분양가가 이게 고분양가인지 저분양가인지 뭐 적정 분양가인지 이건 어떻게 판단하나요? 라고 한다면 이제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빅데이터는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실제 시장 조사를 하셔야 되고 비교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판교나 이런 광교, 판교 테크노밸리하고 그다음에 광교 테크노밸리랑 비교를 했었거든요. 또 가깝게는 동탄 일신도시에 있는 그런 그 오피스들, 오피스하고 또 오피스텔, 그 평당 분양가는 얼마인지, 임대료 수준은 어떠한지 그런 것들을 보고 사실 투자를 결정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의할 점, 예, 밑에도 써놨는데, 요거는 사실 임대용이죠. 임대용으로 수요층이 얼마 정도 있는지, 예, 법인 사업체, 그런 이제 그 기업들에 대한 수요를 잘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관공서나 대기업 등이 있는지, 예, 다행스럽게 이제 뭐 동탄 이신도 이렇게 많이 그 지산을 지금 현재 많이 때려서 짓고 있죠. 엄청 많이 짓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뭐 이게 이제 성장 촉진 지역이죠. 예. 화성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대단히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나름의 이제 정책적으로 그 지원을 하는 면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주변에 삼성전자라는 대기업이 있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또 뭐 LG 그다음에 다른 삼성전자 관련 업체들이 이러한 그 대기업 관련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이런 쪽이나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잘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써놨는데 이게 사실 지식산업센터가 업무시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아파트처럼 뭐 로얄층, 로얄동 이런 거 따지는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건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일단은 입주사, 그러니까 그 입주 업체 및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통 입지가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뭐 그 건물 내부에서는 엘리베이터와의 접근성,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요거 제가 사실 그 말씀을 드렸지만 동탄 IT 타워를 제가 아니 동탄 이신도시 내에 제가 뭐 몇 건 투자를 했었거든요. 와, 근데 뭐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놀라실 것 같은데 사실 투자 비용이 적게 듭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아파트처럼 어 아파트도 사실 그 분양하는 경우에 초기에 그 계약금만 있으면 되죠. 10%.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 10%만 10%만 그 투자금이 준비가 된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다 대출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맘만 먹으면 여러 채는 뭐 쉽게 뚝딱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장점 아닌 장점으로 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사실 이제 그 뭐 동탄에 이제 IT 타워뿐만 아니라 거기 이제 또 그 YK 퍼스트라고 다른 이제 직사업센터에 투자를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 투자를 했다. 이제 임차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사실 그냥 그 부동산 한두 군데 이렇게 내놓고 임차인 좀 맞춰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다수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임차인을 찾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아,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부동산은 가능한 내놓을 수 있는 부동산은 다 내놔야 되고요. 주변에 부동산에 다 전화해서 다 내놓으시고요. 두 번째로는 자 인터넷, 뭐 카페나 블로그 통해서도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 유튜브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도 좀 올려놨었습니다. 뭐 그런 노력들의 결과인지는 몰라도 저는 사실 그 동탄 IT 타워가 이제 그 동탄 테크노밸리 내에 가장 먼저 이제 그 분양을 했고 입주를 한 단지인데 뭐 상대적으로 뭐 임차인은 빨리 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차인은 뭐 다 마쳤다가 최근에 이제 한 군데는 지금 이제 1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새로운 임차인 찾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이러한 그 다양한 방식으로 그 임차인을 찾는 노력에 대해서도 어, 열심히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 예전에 그 G3센터나 동탄 아이타워 임대를 구하는 동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한번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좀 어, 오금이 저릴 수가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근데 뭐 나름 이제 그 열심히 하려는 의지였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동탄 IT 타워고요. 예, 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 그 투자에 단순히 투자만 하면 안 됩니다. 투자의 처음과 끝은 자,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 임차인을 받고 어, 임차인 반대가 끝이죠. 예. 끝이라기 하긴 좀 그런데 임차인까지 확보를 해야지만 어느 정도 안심이 되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적극적인 임차인을 찾으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마시라라고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면 자, 지식사업센터 투자 가치가 있나? 라고 해서 수익률이 좀 어떤지 제가 현재 상황을 좀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좀 이거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이제 동탄 아이타워는 제가 두 건을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YK 퍼스트 타워라고 거기에도 두 건을 해놨습니다. 예, 뭐 투자금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예, 간단하게 좀 요거는 이제 그 IT 타워 507호 현재 상황이거든요. 현재 상황인데 제가 요거를 1억 5천
746만 원의 분양을 받았습니다. 요게 이제 전용 면적은 한 15평 정도 되고요. 그 공급 면적 기준으로는 한 30평 정도 되는데 평당 가격으로 치자면 한 53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요거는 이제 그 5층에 있는 거고요. 분양가가 한 1억 5,746만 원. 대출은 제가 1억 1,500을 받았습니다. 73% 수준이죠. 예. 그리고 현재 세입자는 보증금 1,000에 월세 70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요 대출 이율이 현재 3.34%, 월 이자로 한 44만 원 정도 나가고요. 그래서 요거 월세에서 요거 빼면 한 26만 원 정도 수익이 되죠. 순수익이죠. 연으로 치면 한 300만 원 정도 되고 뭐 등기비용 들고 중개수수료 있고 그래서 투자금이 한 3,200 정도 듭니다. 자, 연순수익 나누기 투자금 하면 수익률이 나오죠. 한 현재로서는 한 10% 수준인데, 그러니까 대출 감안하면 대출해서 10%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요게 그 높은 게 아닙니다. 높은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요게 지금 이제 주변에 공급이 많기 때문에 주변에 그 동탄 IT타워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입주를 했었고 주변에 공급 물량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사실 상당 기간은 이 월세가 굉장히 저렴할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요거 그 한 호실에 이게 전용 15평인데 여기에 그 업체 2개를 받았습니다. 예, 조그마한 그 소호죠. 어, 소호 그 사무실 2개를 차려가지고 그 업체 2개가 들어왔기 때문에 좀 월세 한 70 정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좀 더 이제 주변에 임대료가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 수익률은 더 올라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요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 오피스텔이나 지금 상가 같은 경우에 수익률이 한 5% 수준이죠. 5% 정도 수준. 뭐 서울이나 수도권이 좀 다른데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그 수익률이 5% 대출 껴가지고 5%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이게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그 틈새 시장으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주변에 공급이 많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임대 수익률이면 사실 만족할 만한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예, 두 번째로는 여기 이제 그 옆에 이제 YK 퍼스타워라고 그 옆에 있습니다. 예, 옆에. 예, 여기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좀 큰 평수인데 여기 이제 공급 평수로 한 47평 정도 되고 예, 그 코너 자리입니다. 7층 코너 자리인데 전용으로 한 24평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어느 정도 직원이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사용하기엔 좋죠. 분양가가 한 2억 4천 정도 되고 저는 요거 한 76% 대출을 받았습니다. 예, 대출 많이 받았죠. 이 정도도. 그래서 1억 8,200 정도의 대출을 받았고 요거는 KB 하나은행에서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보증금 1,500에 월세 120을 받고 있고요. 월 이자 한 63만 원 정도 되고 예, 대출 이율도 한 3.14%. 뭐 다른 거 대비 좀 뭐 현재로서는 저렴한 편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월 순이익은 한 57만 원 정도 나오고 연으로 치면 한 685만 원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금 뭐 이런 거 다 빼면 실제 그 제 돈 들어간 건 한 5,600 정도 들어가고 그 연순시 한 685만 원 받으면 수익률은 한 12% 정도 나옵니다. 현재 수준에서.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요거 같은 경우에 2년 계약을 했었기 때문에 뭐 상당 기간은 뭐 그 편하게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보내도 되겠죠. 보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좀 안정적이고 제가 상대적으로 초기에 세팅을 좀 잘 해놔가지고 요거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하려다가 지금 예.
하여튼 뭐 한두 개 정도 투자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저는 이제 IT 타워 두 개가 있고 YK 버스 타워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이제 하나호실은 지금 세입자를 맞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지식산업센터 뭐 나름의 제가 좀 알고 있는 바에 대해서 바 한에서는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게 뭐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 보니까 다는 말씀을 못 드린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간에 일단 지식산업센터의 장점은 일단은 투자 비용이 적게 들고 임대 수익률이 높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이제 투자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주변의 공급이 현재 그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은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런 분양가, 그러니까 그 평당 분양가에 대해서도 잘 보시고 그 투자를 생각하시고 있는 지역이 그런 이제 미래 발전 가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통, 예, 입지 그런 부분도 사실 중요합니다. 예, 제가 사실 그 동탄에 있는 IT 타워나 YK 버스트를 자 동탄 IT 타워 같은 경우에 제가 갔을 때 이제 용서고속도로하고 경부고속도로 그다음에 그 동탄역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그런 그 교통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봤었습니다. 그다음에 분양가가 이제 초기에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했다라고 생각했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지식사업센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러한 그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잘 검토해 보시고 너무 섣부르게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주변 지역도 자주 이렇게 임장을 가 보시고요. 그리고 투자를 하시는 게 투자하고 나서도 잠 못 자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제가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가 이게 그 임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그 수익률을 좀 더 더욱더 극대화를 하시려고 한다면 저는 사실 경매로 이 그 지식산업센터를 잡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예,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전에 이런 지식산업센터 쪽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었을 때 경매 물건도 많이 봤었습니다. 근데 뭐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낙찰을 받지 못했었는데 하지만 뭐 그 해당 물건지를 뭐 임장도 갔었고 뭐 김포에 거기 이제 산업단지들도 있죠. 거기 김포에 뭐 하군 산업단지도 갔었고 하여튼 발품을 많이 팔아보시고 실제 이러한 그 물건들에 대해서 잘 보시다 보면 나름의 이제 인사이트가 생길 겁니다. 예, 경험과 노하우가 생기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스스로 이거는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시고 예, 경험을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 코멘트 하나 더 날리고 예, 동영상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부동산 투자는 어떠한 투자들 간에 그 리스크는 다 있습니다. 리스크는 다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리스크를 두려워하고 공부는 열심히 합니다. 공부는 열심히 하고 조사도 많이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물론 이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는 실제 실행이 되지 않으면 사실 그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행을 먼저 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예, 실행을 하다 보면 가만히 생각하는 것보다는 배우는 게 더 많습니다. 예, 먼저 행동하시고 그 다음에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이게 속된 말로 저지르면 저질렀기 때문에 더 관심과 신경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질러 보시고 그리고 많이 배우십시오.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예, 투자 감각도 생기고 본인도 더 성장하리라고 믿습니다. 예,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예, 오늘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의 한 40분 동안 찍었네요. 예,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 다음에 좋은 긍정의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